아니, 이거 사실 다이어트를 우리가 했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요요거든요. 돌이켜지는. 그러니까 네. BNR17이 날씬 체질로 만들어주고 요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요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요. 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그것은 네. 몸속 근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예, 맞아요. 나이 들수록 점점 줄어들죠. 아니, 근육하고 근데 다이어트하고 뭔 상관이야? 네,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섭취하는 양보다 우리가 소모시키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네네네.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연소되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앞서 강연에서도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나이 들수록 근육이 확확 줄어든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아이고 여성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남성들도 근육 쭉쭉 빠져요. 아유, 힘 너무 드시네.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혹시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빨개지셨네. 아니 근데 혹시 네. BNR17이 이 근육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수 있을까요? 수호신. 네, 도움을 줄 수가 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근육 손실을 유발시킨 쥐에게 BNR17을 섭취시켜 봤더니 근육 손실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와. 이제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과 네. 허벅지 근육이 이제 대퇴사두근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체지방량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지방을 제외한 뼈, 네. 근육, 장기 등의 무게인 제지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육은 많아지고 체지방은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너무 좋네. 좀 배운 티 살짝 내도 돼요? 이해력이 좋네.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말 일거양득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게 배우티예요? 도랑치고 가져다고 이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뭐 고사성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네.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영상 속에 수저를 우리의 몸, 그리고 가운데 하얀 풍선을 근육, 또 노란 블럭을 지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노란 지방. 네. 보시면 줄어든 근육 주변으로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요. 네, 네. 이럴 때 BNR17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 지방이 이야. 근육이 늘어나는 만큼 없어져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근육이 강화되면서 지방을 체외로 배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러한 유사한 원리로 체지방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마 이런 경험 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극단적으로 막 굶고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맞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살은 죽어라 안 빠지고 아니 대체 왜 안 먹는데 안 빠지지? 그렇지. 네, 미스테리했었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장 속에 있는 유해균 그리고 근육 부족 그 두 가지 원인이었네요. 괜히 굶었네 진짜 그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걸. 그때 먹고 싶었던 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으면 안 돼. 그때 먹었어야지. 어렵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면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알긴 알죠. 네, 일단 굶기만 하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방이 잘 쌓이는 몸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쫄쫄 굶다가 네. 이제 치팅 데이가 와서 하루 날 잡고 폭식하면 네. 오히려 더 몸에 많이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원래 자리보다 더 올라가는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로 음식 네. 섭취량을 갑자기 줄이면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서 네. 그에 따라 콜라겐이 감소하고요. 피부가 늘어지는 부작용이 맞아요. 생길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특히 얼굴 쪽은요. 지방세포 특성상 복부나 하체보다 살이 빠질 때는 더 먼저 빠지고 그렇죠. 또 살이 찔 때는 맨 나중에 찌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굴 지방이 줄어들어도 피부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쭈글쭈글 그쵸, 주름이 쭈글쭈글. 질 수밖에 네. 없겠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딱 생각나는 그 저랑 참 친한 오빠 한 분 계세요. 급격하게 살을 빼서 무슨 연예인들끼리 그 다이어트 하는 대회에서 1등 했다고. 그런데 얼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모 연구 씨 아닙니까? 여기 회복하느라 본인은 힘들게 살 뺐는데 주변에서는 아하. 전이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어디 아프냐 소리 듣고. 그러니까 살을 빼더라도 건강 있게 멋지게 빼야죠. 이쁘게 빼야지. 그게 중요한 것 예쁘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극단적이고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부 노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까지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우리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또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살은 운동과 식이 조절로 우리가 조절할 때 언제든지 좀 할 수는 있지만 네. 피부의 손상이 심해지거나 세포 산화가 더 심해지면 이게 복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길게 보시고 무리를 주는 잘못된 다이어트는 꼭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애초부터 탄수화물 줄이고 식단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 정말. 그러냐면 맛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너무 많아. 네. 매번 다이어트 실패할 때마다 내가 혹시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아닌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내가 왜 이걸 조절을 못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어? 네, 사실 근데 다이어트는 꼭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렙틴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문제. 네. 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들이 혈중 네. 렙틴 농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뇌에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한 20분 정도 뒤에 이제 분비가 되는데 네. 너무 적어서 식욕 억제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너무 많아도 식욕 억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만약 균형이 망가지면 네.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렙틴의 저항성입니다. 렙틴 저항성이요? 혹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렙틴 저항성이 심해지면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도 돼 라는 몸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포만감을 더 이상 못 느끼게 됩니다.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다 이게 좀 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배부름을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계속 먹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더욱 식욕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은 축적되는 쌓이는 그쵸.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그럴 없는 거예요. 수밖에 없겠다. 바로 이럴 때 네. BNR17이 렙틴 수치의 균형을 바로잡아 주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만을 유도한 지에게 BNR17을 섭취시켜 봤더니 렙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BNR17이 식욕 억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네. 렙틴 저항성을 완화하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